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1월 17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마 금요일날 3.8% 정도 급락을 있었죠. SK 하이닉스 키옥시아 관련해서 8% 넘게 이렇게 하락하면서 전체 시장이 3.8% 빠졌었는데요. 오늘은 그 딱 절반인 1.9%가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변동성이 대단히 큰 그런 시장이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도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기가 굉장히 심해진 그런 시장이다. 앞에 고점을 뚫고 가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선인 21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지도 않는 하방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버텨주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관망을 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같이 변동성이 크고 또 거래가 조금 이렇게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이런 시장은 확실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때일수록 증시 내부 지표들을 우리가 중시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텐데요. 보시고 나면 아마 시장에 대한 어떤 윤곽이 좀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종합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오늘 플러스 1.9% 올랐습니다. 저번주 금요일날 3.8% 빠진 것에 정확하게 절반이 오늘 반등해 줬습니다. 4,089포인트, 코스닥이 플러스 0.53% 올라서 90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르기는 올랐지만 금요일날 빠진 것 대비했을 때는 절반 정도 이렇게 반등해주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시장의 에너지, 시장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 지수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거래 대금이 더 맞아 들어가는 지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거래소 거래 대금이 14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20조를 이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그랬다가 어제는 17조, 오늘은 14조.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래가 좀 뜸해졌다 하는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예탁금이나 수급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 대금이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관망세가 굉장히 짙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다. 시장이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강하게 이렇게 매수를 하든가 매도를 할 텐데 지금은 좀 애매한 국면이다. 그러면서 거래 대금이 14조니까 대폭 이렇게 좀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에 그래프를 이렇게 보셔도요, 지금 이제 위든 아래든 확실한 어떤 방향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요 빨간 선이 21선입니다. 21선은 생명선, 심리선이라고도 그랬죠. 되는 장은 요 21선에 자리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어제 오늘 요 21선에 딱 부딪히면서 살짝 반등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위로 이렇게 보면요, 4226포인트가 여기가 고점인데 요 고점을 넘기지는 못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앞에 고점과 밑에 20일 생명선 사이에서 박스권을 이루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이렇게 변동폭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올라도 100포인트 넘게 오르고 빠져도 100포인트 넘게 이렇게 빠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조금 이렇게 눈치 보기를 하는, 좀 지켜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이제 제가 증시 지표들을 중요시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래프로 봤을 때도 지금 시장은 21선이 하방으로 이렇게 딱 단단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에 고점을 뚫고 올라갈 만큼의 시장 에너지를 보여주고는 있지 못하다. 거래 대금만 봤을 때도 20조를 넘어가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14조까지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망세가 굉장히 짙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한번 보시죠. 분봉은 오늘 하루 추이를 이렇게 보면요,
아침에 좀 높게 시작을 했다가 종가까지 밀리지 않고 단단하게 버티는 모습입니다. 분봉만 놓고 보면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었지만 금요일 날 이렇게 아침에 급락을 해서 종가까지 이렇게 밀리고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8% 빠진 요 하락폭에 비해서 오늘 한 1.9% 정도 올라줬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회복해 줬지만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확신을 주기에는 오늘 시장은 거래 대금이나 여러 가지가 좀 약한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장의 수급인데요. 최근 시장이 오를 때도 100포인트 넘게 빠질 때도 100포인트 넘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외국인들이 최근 시장을 리드해 왔다고 봤을 때요. 외국인들이 사자팔자를 이렇게 극과 극으로 변동성이 크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얼른 보셔도 이렇게 아시겠지만 4,100억 팔다가 9,500억 샀고 또 금요일 날은 2조 8천억을 매도 우위했다가 오늘은 다시 5,700억을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에 한 15조가량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것에 비해서 11월 들어서면서 초반에 한 6조 넘게 이렇게 매도 우위했다가요. 최근 며칠간은 사자팔자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인들 매매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부침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며칠간은 사자팔자가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시장을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지금 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위로든 아래로든 확실한 방향 설정을 하고 매수든 매도든 추세적으로 이렇게 좀 매매를 했을 때 그때쯤에 우리 시장이 조금 안정을 취하지 않겠나. 오늘은 이제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요일 날은 또 2조 넘게 이렇게 매도 우위했기 때문에 오늘 5천억 넘게 외국인들이 산다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해서는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하방으로 어느 정도 경직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요 21선 요거는 깨지지 않을 것 같다. 하방으로는 굉장히 탄탄하지만 위에 상방 신고가를 내고 이렇게 위로 날아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개인들 예탁금이 조금 빠져나갔어요. 82조 5천억입니다. 근데 최대치가 최근에 88조까지 갔었어요.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살짝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이렇게 큰 흐름으로 보면 한 50조에서 지금 한 30조 넘게 개인들 돈들이 증시 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큰 추세로 보면 개인들 돈이 들어오는 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반면에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는 여전히 돈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98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셔도 4월 초에 요게 한 125조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근한 70조 넘게 돈들이 펀드 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장은 어쨌든 수급으로 봤을 때 개인들 자금이 100조 넘게 우리 주식시장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그 추세가 아직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수급에서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수급이 이렇게 좋은 시장은 시장이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무슨 큰 악재가 나와서 돈들이 다시 빠져나간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개인들 자금이 이렇게 증시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 그림이 이렇습니다. 금요일날 마이너스 0.6%니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요. 전체 이렇게 흐름으로 보면 추세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죠. 나스닥 플러스 0.1%였는데 21선이 살짝 깨졌습니다. 그랬다가 저점에서 살짝 이렇게 반등을 한 양봉이 난 그런 모습인데요. 나스닥만 놓고 보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S&P 500 마이너스 0.05%,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1선이 깨지고 61선에서
이렇게 좀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급락을 했다가 다시 좀 반등을 했는데 수요일 날 이제 아마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수요일 날 그 실적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크게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니케이 마이너스 0.1%, 오늘 상황입니다. 대만 플러스 0.1%, 독일 마이너스 0.5%, 프랑스 마이너스 0.7%, 미국 시장 흐름하고 비슷하죠. 상해 마이너스 0.59%,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1%. 그래서 중국 시장도 글로벌 시장 흐름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주요 종목인데요. 시간 외 거래는 그런대로 보합 플러스 정도 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6이니까요. 오늘 밤 미국 시장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플 그래프 한번 보시죠. 오늘 시간 외에서는 마이너스 0.2%인데 그래프는 이렇게 단단한 그런 모습입니다.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반면에 테슬라가 최근에 이렇게 그래프가 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시간 외에서 플러스가 나오는 있지만 전체의 모양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AI 그 과잉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고개를 좀 숙인 모습인데 추세로 이렇게 보면 추세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적에 따라서 또 주가가 좀 영향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시장은 반도체 주식들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금년 초부터 이제 반도체 3인방 그래서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 세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스페타시스나 SK 하이닉스는 아마 수익률로 보면 1, 2위를 다투는 그런 종목이었고요. 반면에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공매도까지 이렇게 같이 겹치면서 상승률이 그 중에서는 가장 낮은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수익률로 따지면요, 한 50% 정도 수익이 났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이스페타시스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했지만 지금도 수익은 많이 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최근에도 이렇게 좀 조정이 아주 깊었는데요. 아직도 공매도가 한 440만 주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전혀 팔지 않고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기대가 굉장히 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나 이스페타시스는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요. SK 하이닉스 기준하면 엊그제 20만 원 이하였는데 한 5개월 만에 지금 6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3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지신 분들은 지금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손이 안 나가는 그런 국면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TC본도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한 74% 정도 지금 그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마이크론 관련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무슨 상을 받고 그랬던데요. 거기에도 지금 전체 한 20% 정도 물량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화 세미텍 관련해서 SK 하이닉스하고 분쟁이 많았는데요. 한미 반도체는 물론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대부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납품처를 좀 다양화시키면서 마이크론 쪽에도 그건 한 20%가량 차지하고 있다. SK 하이닉스한테도 다변화되면 좋은 거고요.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도 한 회사에 이렇게 의지하는 것보다는 한 두세 곳 이렇게 공급처를 다양화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한미 반도체는 최근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저조했습니다. 이제 그거가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 보기에는 악재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 다시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그 흐름을 따라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한 400만 주 넘게 지금 돼 있는데 주가가 여기서 돌아선다고 그러면 그 440만 주는 다시 매수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환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조금 저조하다고 그래서 SK하이닉스나 이스페타시스에 비해서 상승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그래서 팔 필요는 없다. 지금은 좀 진득하게 좀 견뎌내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존 비존도 많이들 갖고 계시죠. 최근 수급에서 특징은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꾸준히 매수 우회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있고요. 또 개인들 신용도 전혀 털리지 않고 오히려 한 30만 주 더 추가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 까만 선이 신용 잔고입니다. 지금 139만 주인데 한 110만 주에서 한 20만 주 넘게 이렇게 신용도 또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3차 상법 개정 지금 발의가 됐죠. 아마 이쪽 예를 들어서 소액 주주들 경영권 넘어갔을 때 소액 주주들 이제 여러 가지 배려하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담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꼭 그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지금 사회 분위기가 경영권을 넘겼을 때 프리미엄 수혜를 대주주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어떤 식으로든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소액 주주들한테도 충분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존 비전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사모펀드가 요거를 인수해 갔을 때는 큰 비전을 보고 잡아갔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더존 비전이 국내에 머물면서 어떤 확장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서 한계를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주가가 오르지 못했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면서 해외 쪽까지 이렇게 눈을 돌린다고 그러면 주가는 앞으로 크게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나. 특히 AI 관련해서 거의 대표 종목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길게 보고 가지고 가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증권주도 제가 자주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요. 지금 시장 거래 대금이 20조 넘게 지금 근 한 달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에 증권사들 실적은 대폭 좋아질 것이다. 이제 이런 실적주 개념으로 지금 증권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첨가하자고 그러면 증권주들이 자사주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사주 관련해서는 지금 3차 상법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기존 그 자사주 보유분에 대해서도 뭐 1년 내에 강제 매각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방향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요. 저는 지금 자사주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은 그때 가서 상당히 큰 폭 올라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금년 내에 확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권주가 실적주로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지만 자사주가 비중이 높은 그런 증권주들은 또 같이 또 그런 호재가 잠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미래에셋 오늘은 한 1.5% 빠졌는데요. 이렇게 빠져줄 때 조금 들어가는 건 어떤가, 조금씩 사 모아가는 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 이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면요. 미래에셋 증권 이렇게 추세 저점 여기에서는 요게 이제 지지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지지선에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프 모습으로도 대단히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외에도 뭐 저기 증권주들 중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게 신영증권, 대신증권 그래프들이 다 좋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럴 겁니다. 부국증권 이런 것들은 자사주 비중이 근 한 40~50%까지 이렇게 높거든요. 그래서 3차 상법 개정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대폭 한 2~3배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도 내년 결산기가 되면 대폭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올랐다고는 그러지만요. 조정을 이렇게 횡보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수급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셋, 신영증권, 또 대신증권
또 이제 부국증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그룹 지주사들 증권주와 더불어서 제가 자주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쪽 관련해서는 좀 길게 보고 지금 좀 주춤할 때 들어가도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제가 언급드리고 있는 동안에도 그룹 지주사들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절대 금액으로는 그렇게 가격으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 기관들도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꾸준히 이렇게 사주고 있습니다. SK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SK나 한화나 현대나 다 비슷합니다.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죠.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아까 증권주도 제가 추세선 이렇게 그어드렸듯이 그룹 지주사들도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그어 보시면요. 요 추세선이 아주 단단하죠. 그러죠. 상승 추세가 흔들림 없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매물대가 여기에 이렇게 포진해 있는데 요 매물대를 지금 뚫고 올라가 줬어요. 그러니까 신고가란 얘기죠. 신고가란 얘기는 그때부터가 이제 수익 내기 구간이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요 앞에 고점을 뚫고 이렇게 나가줬는데 그 위로는 매물이 이렇게 두텁지가 않다. 그래서 항상 신고가 나는 종목들은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이유는 신고가가 나고 나서는 매물이 별로 없다. 그 가격에 물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신고가가 나고 나서 주가는 비로소 큰 수익을 낸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SK가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K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큰 게 그거죠.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주가가 아직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는 PBR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PBR을 보면 2024년에는 0.36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다고 그러죠. 0.66인데요. 아마 또 올랐기 때문에 0.8이나 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주가로 봤을 때 아직도 자기 그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한 절반 가격밖에는 주가가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아권 평균만 해도 PBR이 지금 한 2.2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상장 기업들 한 1.3 정도 됩니다. 근데 대기업 이렇게 그룹 지주사들 보면 예를 들어서 SK만 해도 그 밑에 이제 SK 스퀘어가 있고 스퀘어 밑에 SK 하이닉스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지금 너댓 배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SK는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PBR로 따지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0.66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가가 올라서 조금 더 올라갔다고 그래도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아직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 SK뿐만 아니고 하나와 같은 것도 그 밑에 이제 조선소라든가 또 방산업체들 알짜들이 다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한화도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HD 현대도 그 밑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둘이 이제 합병하겠죠. 삼호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알짜 조선소들이 여기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방산 쪽은 그래프가 조금 망가진 그런 매도 그 신호가 좀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조선주들은 아직도 그래프로 봤을 때 추세가 그대로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HD 현대는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는 그러지만 아직도 팔 때는 아닌 것 같다. 좀 들어가기는 부담스럽더라도 아직은 팔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최근 근한 6개월 이렇게 횡보했어요. 그래서 가격으로는 좀 부담이 없어 보이고요. SK도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 추세가 아직도 단단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조선주 처음 시작할 때 삼성중공업 7,000원, 8,000원 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주가 앞으로 한 2, 3년 꾸준히 상승할 것 같다. 지금이 사기에 가장 마음 편히 들어갈 만한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그때 따지면 2배 이상 올랐죠.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주식이었는데 어쨌든 그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 말씀 왜 드리냐고 그러면 지금 그룹 지주사들 보면은 딱 그런 생각이 나요. 지금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았다. 가격 부담 없다. 방금 제가 구체적으로 PBR 말씀드렸지만 PBR로 봤을 때도 지금 부담이 없다. 이런 말씀 거듭 드립니다. 네, 다음에 로봇주들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 소외된 종목이다. 이런 것들도 지금 사놓고 길게 보면 한 1, 2년 짧게 봐도 금년 안에 또 한번 급등장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반도체나 이런 쪽 대비했을 때 로봇주들이 의외로 지금 못 올라준 감이 있습니다. SPG 같은 경우도 로봇주 중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주 추천드리는 종목인데요. 지금 최근에 조정을 이렇게 또 깊이 받았습니다. 사는 가격으로서는 괜찮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로봇주 중에서는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세로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 추세가 단단하게 살아 있습니다. 급등했다가 다시 반납을 했죠. 그래서 가격 면에서 부담이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서 이렇게 거래가 조금 이렇게 수반이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로봇주들도 포트에다 좀 넣어놓으면 지금 가격대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반도체주라든가 이런 쪽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쪽은 틈새 시장으로 이렇게 조금 급등해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에서는 요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요 21선하고 앞에 고점 4226포인트 요 안에서 지금 큰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특히 지금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사주고 팔고에 따라서 위아래로 한 8%씩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폭이 큰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전체 시장도 같이 이렇게 휘둘리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도주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클 때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저점에서 마지못해 사준다 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저점에서 좀 이렇게 사주는 그것도 한꺼번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보는 이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 요런 이제 그 좀 관망 분위기가 조금 이어지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는 제가 보기에 다시 아주 강한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유는 수급이 워낙 좋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 자금이 지금 한 100조가량 지금 한 5개월 동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들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시장은 여전히 상승세를 구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지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전체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